안녕하세요. 박순석 원장입니다. 저는 SBS TV 동물농장에서 자문을 맡고 있고요.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을 위한 행동 등에서 동물 건강과 행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려는 가족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누구나 동물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든지 원룸, 작은 주거 형태의 공간을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반려동물 중에서도 체형이 크거나 또는 산양 혈통이 있는 액티브하고 와일드한 반려동물들을 좁은 공간 안에서 키울 때 오히려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키우시는 반려인들도 나중에 후회하거나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반려인들이 먼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 중에 특히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는 우리 주거 형태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그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체형이 작거나 더 온순한 품종의 동물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형은 작지만 닥스훈트라든지 웰시코기라든지 다리도 짧고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활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애들을 좁은 실내 공간 안에서만 키우다 보면 사실은 키우는 환경이 가두어 키우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어때요? 개들 입장에서는 활동적으로 뛰고 싶은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지내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골격근이라든지 관절에도 빨리 무리가 오고 더 비만해지기 수월해집니다. 오히려 좀 작은 소형 품종인 말티즈라든지 또 포메라니언, 체형이 좀 작으면서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품종의 선택들이 우선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털이 빠지는 거라든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반려묘를 입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이 아닐까요? 동물 키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리서치 보고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평균 먹이고 입히고 장난감을 제공하는데 월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한다면 생각보다 동물 진료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동물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혹시나 내가 동물을 입양했을 때 우리 동물이 갑자기 병들었을 때 동물 진료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감당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동물 건강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거의 환경 조건과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따져보았다면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동물을 보살피는 내가 시간이 얼마나 허용이 되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난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어.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돼. 저녁에 와서 놀아줄게. 조금 활동적인 주인과의 교감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의외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견들이 실내 생활을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주인과의 헤어짐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림이 많아지고 정서적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죠. 자칫 분리 불안이라든지 특정 주인에 대한 의존성만 키워져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도 돼, 주거 공간도 배려했어. 하지만 내가 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려견보다는 그나마 독립된 공간에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려묘를 키우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반려묘와 반려견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이해하셔서 내가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과 여건들에 따라서 동물 입양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한테는 어떤 반려동물이 적합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털이 날리는 걸 참 싫어해요. 털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들 중에서는 장모종의 개가 있고 짧은 털을 가진 단모종의 개가 있습니다. 누가 털이 많이 빠질까요? 얼핏 생각에는 털이 짧으니까 털 치우기가 좋고 날리는 털이 적을 거야. 반대입니다. 단모종의 개들은 털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시로 빠지게 되죠. 항상 이불이라든지 옷감에 짧은 털들이 박히게 됩니다. 오히려 장모종의 개들은 털의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미용을 위해서 깎을 뿐이지 우리 사람 머리카락처럼 자주 빠지지는 않습니다. 털이 짧은 품종의 동물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털이 짧은 단모종보다는 털이 긴 장모종의 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내 옆에서 같이 책도 읽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상상을 하면서 반려동물이 곁에 있으면 좋을 거야. 그런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소형견이라고 생각하는 다리 짧은 닥스훈트, 웰시 코기, 많은 개들은 사냥을 열심히 하는 수륙견에 해당됩니다. 개들이 체형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테리어 계열이라든지 후각 하운드 종류의 개들은 좁은 실내에서 얌전하게 있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아이들은 얌전히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액티브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짖어야 되고 주변의 관심사에 크게 반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조용한 개를 키울지 아니면 좀 더 활기차고 나랑 같이 어울려서 산책도 마음껏 다니는 개를 키울지를 고민하면서 품종을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히 지내는 편이에요. 넓은 공간에 대한 어떤 기대심보다는 상하 공간, 특히 높은 공간에서 주변을 감망할 수 있는 풍경을 선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키울 때는 어느 정도 내가 키우는 공간이 고양이들에게 충분한 뷰를 보여줄 수 있는 햇빛이 드는 적당한 베란다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반려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를 검증하는 고민 자체가 반려인으로서의 자격은 50% 이상 가진 셈입니다. 그만큼 나의 책임감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처음 입양할 때의 귀여운 모습, 성장하고 1살까지는 별 탈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작고 귀엽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1살이 지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성견이 되고 성견이 되면 원치 않는 문제 행동들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건강 이상도 나타나요. 과연 처음에 가졌던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중에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우리 반려인들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내가 감당할 약속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반려인의 자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려견이든 고양이든 열심히 뛰어놀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동물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활동입니다. 특히 집사 또는 반려인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건강한 생활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운동을 시키는 방법들도 동물마다 다양합니다. 원래 사냥을 즐기는 기질을 가진 개 또는 후각 하운드처럼 냄새를 잘 맡고 탐색하는 개들은 산책을 다니면 넓은 공간에서 긴 줄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왕성한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반려인들이 좀 열심히 뛰셔야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소형 작은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얘들은 사실 이렇게 주인들과 함께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함께하는 공원이라든지 잔디밭, 운동장들을 같이 산책하고 배회하는 걸로 운동을 좀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죠. 산책은 곧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울 너무 추워요. 또 한여름 너무 더워요. 이럴 때 산책이 좀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반려인이나 집사님들이 반려견 또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산양놀이 장난감을 활용해서 실내에서 놀이 운동을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반려견의 경우에는 터거처럼 어떤 물고 던지고 물고 오거나 또 같이 잡아당기면서 놀아주는 과정, 또는 심지어는 노조크를 활용해서 간단한 간식 하나를 숨겨두고 탐색하는 것들, 이러한 것도 활동량을 늘려주는 하나의 탐색 놀이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작은 깃털 장난감, 생쥐처럼 생긴 낚싯줄 장난감, 심지어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고양이의 시각적인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열심히 상하 운동, 좌우 운동을 유도해 주게 되면 이것 또한 고양이에게는 건강한 놀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